이석증 진단을 받고 치료 받으셨는데 아직도 어지럼이 남아 있진 않으신가요? 심하게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좋아졌는데 약간의 어지럼증이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잔여 어지럼증, 평균적으로 조사에 따르면 한 16일 정도 지속되는 이 증상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저한테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 이석증 치료 받고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된다는 이유로 진료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해보면 원인이 밝혀지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잔여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놓치기 쉬운 다른 원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석증 치료 후 어지럼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각 원인에 따른 해결법을 통해서 마침내 이 답답한 어지럼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이고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외래 교수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다른 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올해는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한때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이석증 치료를 받고 잘 치료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여전히 머리가 무겁고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계속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빙글빙글 도는 심한 어지럼증은 아니지만 뭔가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걸을 때도 불안정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닐까, 다시 이석증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에이 그 꾀병 아니야, 이런 꾀병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이런 증상이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석증 치료 후에 어지럼이 지속되는 이유, 잔여 어지럼증이 있는 이유,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원인은 잔여 이석증, 즉 이 방골이관 속에 이석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흔해서 이석증 환자의 적게는 31%, 많게는 67%가 경험한다고 조사되었고 평균적으로 약 16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오늘 제가 참고한 것은 또 제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근거를 가져왔는데 2024년도에 발표된 국제 논문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잔여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받고 추가 이석 정복수를 받으면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어지럼증이 뭔지 설명부터 드릴게요. 잔여 어지럼증은 이석증의 전형적인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그리고 안진이 사라진 후에도 발생하는 약간의 어지러운 감각을 얘기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건 아닌데 내가 움직일 때 살짝 띵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살짝 도는 느낌이 몇 초 이내로 사라진다든지 혹은 걸을 때 약간 균형 감각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개를 숙이거나 누울 때 약간씩 어지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진료 경험도 그렇고 연구에서도 그런데 이때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잔여 이석증입니다. 이석 존복수를 받았지만 방골이관에 이석 부스러기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 방골이관 속에 이렇게 이석이 남아있는 경우죠. 이 작은 이석 조각들은 이제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정 신호를 방해해서 약간 남은 그 미세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렇게 잔여 어지럼증으로 저희 병원 오셔서 검사를 한 환자분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기로 할게요. 그 전에 비교를 위해서 전형적인 이석증 환자분, 이석증 생기자마자 오셔서 진단된 좀 심한 어지럼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려서 뒤로 누웠을 때 이렇게 눈동자가 위로 튀면서 회전을 하는 안진이 보이고 있고, 전형적인 왼쪽 후방골이간 이석증 영상입니다. 좀 증상은 꽤 심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이석증 초기 환자분들을 검사해 보면 이런 식의 눈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드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이석증 치료를 받고 나서 심한 어지럼증은 좋아졌다, 빙빙 도는 건 없는데, 그리고 그쪽 병원에서 다시 시행한 검사도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병원에 안 와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잔잔한 어지럼증이 일주 이상 지속되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영상을 볼게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그 영상에 봤던 것처럼 심하게 떨리는 눈동자 움직임은 없는데 좀 미세하게 약간씩 위로 튀는 눈떨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떨림이 심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작은 약한 이석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귀 안쪽에는 이런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물만 있어야 되는 방골이관 속에 이석 부스러기가 들어가는 게 이석증입니다. 이렇게 이석이 들어가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게 이석증인데, 방골이관에 이석이 들어갈 때는 이 덩어리가 크게 서너 덩어리, 수백 개가 뭉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살을 세게 만드니까 증상도 심하고, 또 좋은 게 치료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 큰 덩어리면 이렇게 굴리니까 밖으로 잘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큰 덩어리는 치료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빼냈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요 잔잔한 이석 보이시나요? 작은 부스러기들이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부스러기가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방골이관 속에 남아있게 되면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심한 증상을 유발하진 않는데 잔잔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석 부스러기들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치료를 해서 밖으로 빼놓은 이석이 며칠 있다가 다시 방골이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잔여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밖으로 빼놓은 이석은 대체로 2주에서 4주면 녹아 없어지거나 원래 자리에 부착이 돼서 정상화가 되는데, 근데 그 한 달 이내에는 다시 방골이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석이 초기에 재발하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한 논문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요. 불완전한 이석 전복술로 인해서 방골이관 안에 남은 이석 부스러기들이 경미한 체위성 어지럼이나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다른 원인들보다 제일 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서 어느 방골이관에 이석이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가끔 방골이관이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다시 치료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남은 이석, 이렇게 남아있는 이석은 그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오히려 한 번에 치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무겁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리기가 쉬운데, 작은 이석증은 이렇게 굴렸을 때 잘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 위에 이렇게 남아서 잘 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경험적으로는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운동을 교육해서 또 시행 횟수를 늘려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어지럽다고 누워있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잔잔한 이석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움직여져서 녹아 없어지고,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 물을 저어주는 게 더 설탕이 빨리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활동을 해가지고 그 이석을 빨리 녹아 없어지게 하고 또 원래 위치로 되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또 이제 심한 이석은 별로 없어서 많이 어지럽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뭐 산책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일상 활동,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석을 빨리 녹여 없애야 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해서 하는 자가치료 방법이 이제 병원에서 교육받아서 하면 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아있는 잔여 어지럼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까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 평균 16.4일 정도 지속이 되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20일 이내에 해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지럼증도 보통 20일이면 거의 다 좋아진다,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3개월 정도 관찰을 해보면 거의 90%, 95% 이상의 어지럼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본 몇몇 환자분들은 그 3개월 이상, 특히 안에 붙어있는 팽내부른정 이석증은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2, 3일 만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두 달 지속되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 좀 나이가 많거나 불안지수가 높은 환자분들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받고 괜찮다고 얘기를 들어도 한 2, 3주 후에도 어지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다시 가셔서 그리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안진 검사를 다시 해서 추가 이석 정복수를 받거나 혹은 다른 원인이 발견되어서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잔여 이석 부스러기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반된 다른 질환입니다. 이석증과 함께 메니에르 병이나 전정신경염, 편두통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이석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석증이 오래되면 편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동반된 다른 원인 때문에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동반된 다른 원인 때문에 어지럼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불완전한 전정 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 영어로 PPPD, 저는 만성 후유 어지럼이라 부르는 상태이죠. 우리 뇌는 이석증으로 인해서 균형 감각에 변화가 오고, 이 때문에 뇌 균형 감각에 뭔가 교란이 옵니다. 교란이 와서 이석증 후에 어지럼이 남아있고, 시간 지나면 보통 좋아지기는 하는데 좀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보상작용이 되지 않고 이 불완전한 느낌, 이 교란이 오래 남아서 어지럼증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나 전정 재활 운동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이석증을 겪으면서 생긴 불안감이나 어지럼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 어지럼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석증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이 뭔가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혈관 위험 임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이 귀 안쪽에 미세 혈액순환 장애가 완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체계적인 치료 접근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 나온 그림이 좀 한눈에 이해하기에 좋아서 가져왔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번역한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치료는 당연히 이석 전복술입니다. 잔여 이석 부스러기들이 가장 흔한 잔여 어지럼증의 원인이니까 이석 전복술을 반복해서 그 이석을 자기 자리에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전정 재활 운동입니다. 불완전한 전정 보상이나 균형감각 저하, 뇌 기능의 교란이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보고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이제 도리도리 운동이나 위아래로 끄덕끄덕 운동, 그리고 천천히 따라보기 운동, 그리고 한발 서기라든지 일자 걷기, 눈 감고 서기 이런 등의 전정 재활 운동이 우리 뇌 교란을 빨리 회복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약이 있는데 바로 베타히스틴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물은 속기의 혈류를 개선하고 전정 보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효과적이고 우리가 흔히 메니에르 병에서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이 국내에서 좀 품절이어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저도 최근에 한동안은 처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것은 비타민 D 보충입니다.
비타민 D 부족은 이석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 주사를 하거나 먹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잔여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다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석증 잘 치료가 끝났다면 한 1, 2주 정도는 약간 잔여 어지럼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셔도 되는데 언제 병원에 다시 오셔야 되나? 일단은 어지럼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신경학적인 증상, 즉 힘이 빠지거나 말 발음이 어둔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한쪽 귀 청력이 급격히 같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어지러우면서 새로운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2주나 4주 정도 기다려 봤는데 이 잔여 어지럼이 잘 낫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다른 치료법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어지럼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은 금지입니다. 저희 병원에도 어지러워서 불안해요, 무서워요, 잠도 잘 못 자요,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한 이석증 치료 후에는 잔여 어지럼이 생기는 게 매우 흔한 현상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60% 정도의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주에서 4주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걱정이 불안,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더 어지럼증을 오래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잔여 이석 부스러기도 빨리 녹아 없어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전정 보상, 뇌 회복이 빨라지고 또 불안 걱정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비타민 D 보충도 도움이 되고, 네 번째로는 불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지러움이 있을 때 좀 깊게 심호흡, 제가 영상 중에서 심호흡 관련 영상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심호흡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석증 치료 후에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제일 흔한 원인은 이석 부스러기가 남아 있으니까 어지럼이 지속이 되면 병원 가서 다시 검사받고 이석 치료를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이내에 거의 없어지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또 찍어 올려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어지럼으로 고생하는 다른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이었습니다.